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글쎄,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 도망간답니까? 뭐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검찰이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뒤숭숭하죠.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 찬성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금요일쯤일 텐데요.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마무리 수순이지만 국회 갈등은 지금부터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오늘 국회로 나서기 전에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 입장에 따르면 뭐 조사에서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뭐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되죠.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3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볼 노력이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늘 반발하시잖아요. 짧게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장관이래요.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이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늘 반발하지 않냐? 지금도 이제 국회 법사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동훈 장관이 그럼 구속영장 청구는 결정을 한 거냐라고 했더니 아직 보고는 못 받았지만 뭐 증거와 팩트에 따라 처리하겠다. 한 장관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한 거의 1년 넘게 끌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결국 영장 청구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참 오랫동안 대장동 수사 이루어졌고 성남의 부시 사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 따르면 이미 구속영장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예. 지금 뭐 전망에 따르면 내일 정도에 아마 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24일 날 국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영장 청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죠. 특히 우리 검찰은요 그동안 전직 대통령도 다 구속시킨 검찰입니다. 또 대기업 회장을 또 구속시켰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도망갈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또 특히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즉 어떤 사건이 중대할 경우에 항상 신병을 구속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됐고 예. 지금도 저희가 뭐 이 방송만 정말 매일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아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박한 건 분명해 보이고 오늘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늘 반발하지 않나. 근데 이제 이 대표가 어제 본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소식에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 얘기가 많이 뉴스가 됐었는데 오늘 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정확히는 김웅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때문입니다. 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바로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 대표하고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 조국 사태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조적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적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에 SNS 글이
되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강력하게 구속하라. 이렇게 되고요.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여러 가지 SNS 글 중에 예.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보복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가혹하게 수사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글도 올렸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로남불 아닌가? 이렇게 또 여기도 되돌려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SNS 글도 참 신중하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가 물어봤을 때 내가 어디 도망간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꼭 뭐 도주 우려 이런 것만 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도망간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지금. 예,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를 대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질문을 또 옆에 또 이승훈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께서 계시니까 두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뭐 사안의 중대성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검찰이고 아니 내가 도주 우려가 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체포동의안 직전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먼저 근데 그 구속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속 요건은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 거. 예. 이게 첫째 요건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소명이 돼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정명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개연성 정도 이러면 이게 구속이 됩니다. 나중에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들어야 되고 이게 첫째 요건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요건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요건은 증거 인멸의 우려 또는입니다. OR 또는 도주 우려. 이 말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구속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도주 우려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면 따라서 이제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이게 구속 사유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이게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이게 통화 내역까지 4번 이상 나오는데 부인하고 있고 또 최근에 장성호 의원을 보내서 이게 김용, 정진상, 이화영 면회에서 이게 해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실무적으로 보면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는 거의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고. 예. 자, 그다음에 그 100번 양보해서 도주 우려 한 번 더 보면 뭐 이거 없어도 되지만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도 도주 우려가 있다. 근데 일반인이 볼 때 전직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이게 누가 더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검사 사청에서 이게 도망 다닌 적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우리 쌍방울 예. 대재벌입니다. 김성태 회장, KH 배상윤 회장 다 도망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저는 도주 우려라는 것도 범죄 혐의가 워낙 중대하면 예. 다 이게 1%라도 도주 우려는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도주 우려가 요건은 아니지만 증거인멸에도 충분하지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도 도망갈 염려 있다. 0.00%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논평은 다 대체적으로 제가 존중하면서도 다만 정성호 의원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주제로도 만나볼 텐데 그 회유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 시켜서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만나러 갔다. 이거는 팩트가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건 꼭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빨리 해야 된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가 과연 과거에 뭘 했느냐라는 게 고려되지 않고 그의 범죄 행위와 또 사법 처리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입니다. 박근혜의 구속 여부가 이 나라 사법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가름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또 뒤에 정성호 의원이 있네요. 이승훈 변호사님. 뭐 당시야 2016년, 2017년 때는 국정농단 사태가 모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는 좀 거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구성과 당시 전직 대통령, 당시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메랑이 되진 않을지 뭐 이런 비판도 좀 동시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속이라고 하면 범죄의 중대성인데 어느 정도 소명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가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제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 구속 사유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검찰이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약속받았다거나 뇌물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기사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다,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사상 5,500억을 환수한 경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리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집착증 같은 것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이상 지났습니다만 또 백현동하겠다, 정자종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했던 모든 사건을 압수하겠다고 하니까 뭐 끝까지 가보는 건 좋겠습니다만 국민들의 피로감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요. 우리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받았다고 기소했고 구속까지 시켰습니다만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의원 8개 기소했는데 벌금 1,500만 원 선고받았더라고요. 검찰이 한 분에만 너무 열심히 집중하지 마시고 좀 무죄 판결 안 나오게 하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기소가 잘못된 기소인지 조작 수사였는지 국민들께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윤미향 의원 주제는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 두 변호사께서 좀 초반부터 달리시는 것 같은데 좀 차분히 해도 뒤에 다 주제가 있습니다. 뭐 발언 자체야 부메랑일 수 있지만 저건 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청구가 임박을 했으면 서정욱 변호사님 배임 얘기 뭐 수천억대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특히 근데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될 부분 중에 이 대표 그 428억 있잖아요. 천화동인 1호에 수익을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이 저수지처럼 나중에 가져다 쓰는 이게 지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좀 여러 관전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소장은 다른 사건하고 이제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다른 사건에서 정진상 공장에서 결국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2번이나 이게 그 보고를 받고 428억이 돼서 승낙을 했다. 이런 부분이 공장에 이미 기재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공장에도 428억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정약 녹취록에도 걔네 또는 이제 그 EXX들 얘네들 이런 식으로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김용, 정지상까지는 이게 당연히 그 포함되는 거고 이재명 시장도 이게 2번 승낙했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가장 검찰에서 아마 확신하는 혐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부패 방지법이라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14조에 보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 이익만 얻게 하면 이제는 이제 그대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미 위례든 또는 이제 이미 다 이게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다 그 맞춰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패 방지법 이거는 이제 반드시 또 이익을 몰수하게 돼 있죠. 요것도 이게 있고 그다음에 배임도 있고 이런 이제 크게 3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다 보면 돼요. 뭐 428억의 수익을 정말 당시 이재명 시장 측이 나눠 갖기로 한 건지 혹은 적시될 구속영장에 적시될 배임의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보다도 확연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되면 아마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 문제가 앞으로 좀 큰 이슈가 될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팀인데 사람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다르다고 싫어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지. 특히 정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고 비난하고 다르다고 선 긋고 다르다고 싸우고 나밖에 안 남는다는 건 뭐냐? 왕따 됐다 그 뜻입니다. 왕따의 길.
어제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수박 소리 듣고 단단하게 뭉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다 나중에 소수가 되죠.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가 마지막에 왕따 돼 있다니까요. 저 유튜브 방송이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그 비슷한 시점에 유튜브 방송을 이 대표가 했거든요. 근데 알려지기로는 이 대표가 최근에 1대1로 뭐 여기 보시면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체포동의안을 넘어오는 걸 좀 앞두고 뭔가 1대1로 좀 설득 작업을 시작한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거 캠프에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표의 팬덤 그룹인 개딸에서 이소영 의원을 수박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소영 의원을 직접 초대를 해서 여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수박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고 특히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의원들 한 10명, 20명 단위로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의원들을 좀 1대1로 좀 만나시라. 제가 좀 밥값이면 제가 좀 보태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본인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등등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될 경우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래도 압도적인 의석이지만 이게 이제 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부결에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은 뭐 전적으로 다 161명이 이제 부결을 시켰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일부 지금 비례대표 친명계 의원들이 이 반명계 의원들 지역에 가서 출마 지금 선거운동 비슷한 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이걸 질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마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으면 나 공천 안 줄 건데 뭐 이번에 내가 찬성표 던져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아마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마 1대1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의원께서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그렇게 1대1을 그렇게 1대1로 만나는 걸 이 대표가 그리 자주 하지 않았는데 네. 체포동의안 넘어오는 걸 앞두고 했던 부분은 뭐 내부 단속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또 하나의 메시지 중에 어제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다르고 비난하고 선 긋고 싸우면 왕따 얘기를 아니냐. 수박이라는 표현이라는 건 사실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당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국민의힘 여당 아니냐. 이 표현으로 꽤 일부 그 개딸들이라는 강성 지지자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여러 비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상처받는 분들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이른바 개딸들이 비판한 지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쭉 해왔는데 또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좀 더 이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또 동시에 나와서요. 뭐 전혀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어떤 수박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자제를 좀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고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정당을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는 그 요소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자제 요청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말로 징계 1년을 선고받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성, 민주주의를 위해친다라고 한다면 항상 비판에 겸허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떤 의원들 개개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비판도 듣고 또 자신에 대한 의견도 소외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반드시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이기 전에 정말 중요할 겁니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역풍이 불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꽤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또 현직 의원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 네.
실제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한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실질심사에 나서는 건 어떤가라는 언론 인터뷰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저 초선 의원이 어떤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저 정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용기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지도부 일관되게 지금까지 해온 거는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데 검찰이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검찰에 출두하고 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살아 돌아올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으로 지금 한 현역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가 될 때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오히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거든요. 권성동 의원 실명 밝히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어요. 김남국, 장경태 의원은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가 준비가 돼 있나요? 김남국, 장경태 의원의 목소리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으로 이걸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되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심지어는 비명 아주 진짜 뭔가 이렇게 센소리 하시는 우리 조응천 의원님께서도 이거 지금 당론 채택은 반대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역시나 부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꽤 된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 초선 의원은 그래도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 받는 건 어떤가? 체포동의안 포기하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 당론으로 안 정해도 된다. 혹은 장경태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 당론으로 안 돼도 체포동의안 부결할 수 있다고 좀 자신감이 강경파 의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명분상으로도 당론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거 실익도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인데 이게 누가 어떻게 투표인지 모르는데 당론을 정해봤자 이게 무슨 실익이 있고 또 이게 나중에 밝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당연히 자유 투표를 맡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장경태 위원 말 중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희망 사항이지. 국민의힘에서 왜 이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탈표가 꽤 나온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주제지만 제가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께 한번 조언드리면요. 이럴 때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럴 때 이게 충무공에 그 말이 진짜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 당당하게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가가지고 검찰이 소설이고 증거도 없으니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그렇죠. 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체포동의안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도 이 말이 부결돼도 오히려 검찰이 웃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판사 앞에 왜 심사 못 받냐? 오히려 이게 체포동의안 뒤에 숨은 거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럴 때는 이재명 대표는 살았지만 구속은 안 됐지만 정치적으로 죽는 거예요. 본인이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당하게 검찰이 소설이고 증거도 없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판사 믿고 사법부 믿고 한번 이게 당당하게 좀 출석해서 받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오랜만에 조언을 하셨네요. 강경파 의원들로 분류되는 김남국, 장경태 의원은 당론으로 안 정해도 된다. 부결을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